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두 분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ISC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거래 자체는 좀 한산한데요. 종목들의 향방에서 시장 전략 힌트를 좀 많이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빨간불이 나왔고, 그리고 재료가 여러 가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시간 먼저 써보려고 합니다. 1위로 선정을 했고요. 자, 먼저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떤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일단 김성훈 대표님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지난주였을까요? 그때도 2차 전지 이제는 조금씩 봐도 되지 않을까요?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 뭐 실적한다면 실적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리튬도 할 수 있고 뭐 흑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장에서 특히 더 강하게 2차 전지가 올라오는 이유를 대표님은 어디에서 찾으시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하루 이틀 이상으로까지 보시는지도 한번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늘 급등세가 나와도 별로 이렇게 이상하지 않다. 오버슈팅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이제 결이 약간은 이제 틀리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이 우리사주 조합의 이 유증 물량이 사실 신주 인수권이 일부 나갔음에도 엑시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잔량이 워낙 이제 지금 가격대하고 폭이 크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도 올 때까지 좀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대체제 뭐 LNF라든지 일부 양극재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네. 최근 들어서 보면은 루시드와 우버의 조합도 새롭게 탄생을 했고, 그리고 리튬 가격도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중국 이제 벤더 업체들이 파산하는 업체들도 생기고, 뭐 관련돼서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는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에 대한 확장세가 이제 기폭제로 만약에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이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일부 셀 업체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 이제 놓여졌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체들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네. 저는 이제 특별하게 그것은 일단 하나의 이슈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리튬 가격의 상승도 긍정적이지만 워낙 낙폭이 컸던 쪽이 소재 업체들이 낙폭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반사 이익 쪽으로 본다면은 당분간 우리가 볼 때는 셀 업체가 아닌 소재 업체를 추가적으로 좀 더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실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여줬던 흑자 전환이 에코프로 이 그룹주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1분기에 양극재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리딩을 한다면은 충분히 2차 전지에서는 이 추가 수익률 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컬러도 이 코스닥이 그동안에 많이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 성격으로 바이오주가 당분간 시장을 조금 더 이끌었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가 이끌 텐데 2차 전지가 바이오보다 낙폭이 그동안에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쪽을 계속해서 우리는 팔로잉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생각입니다. 정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짧게 전략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대표님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소재 쪽이 유난히 더 강하게 잘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사실 2차 전지는 최근에 들어가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보다 각자의 논리로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계신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종목들이 많으실 건데, 만약에 2차 전지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소재 쪽으로 쏠린다면 다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소재에 동참해야 되는 구간, 소재만의 리그가 더욱더 본격화될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을까요? 네. 그리고 ETF를 보더라도 오늘 2차 전지 ETF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셀에 포함되어 있는 2차 전지 ETF도 있고, 소재 쪽 단에서 응축되어 있는 2차 전지 ETF도 있는데, 오늘 유독 강한 쪽이 이제 소재 쪽 ETF가 소재 쪽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차트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소재 쪽이 워낙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술적인 이 반사 이익이라든가 기술적인 반등 모든 면을 종합해서 본다면 소재 쪽이 당분간 시장을 끌어갈 가능성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패시브 자금, ETF의 자금들이 오히려 종목에 대한 흐름도를 더 높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지난주에도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에 대한 자금들을 ETF로 활용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해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 종목 고르기 힘들면 ETF 쪽의 흐름들을 한번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맞겠다는 판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네. 이야기해보죠. 앞서 김성훈 대표님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본부장님과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대화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경계 알람도 같이 메모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실까요?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네. 나 오늘 이제 시차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앞서 이제 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번에 증자를 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하겠다라는 산업이 뭐였냐면 구형 흑연 이 내재화 설비를 이제 설치한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뉴스가 있었죠? 미국이 중국의 흑연에 대해서 관세 95% 반덤핑 한다 그랬죠. 이게 근데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무작정 우리 기업의 호재예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수익성 측면에서도 마이너스가 있어서. 호재는 아니죠.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이번에 증자를 통해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흑연을 내재화하는 설비를 투입하겠다라는 공시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다 아하. 보니까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이렇게 되면 중국은 기존에 정부 차원에서 90%를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안 되게 되어 있고 여기에 95% 반덤핑까지 붙어버리면 160%의 관세를 붙여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이런 상황을 예견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 타이밍적으로 보면 워낙 좋은 뉴스에 좋은 어떤 설비 투자가 선견지명으로 지금 보여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포스코 퓨처엠에 더 이제 강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고 음극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 1위부터 10위권 다 중국 기업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2%도 채 안 돼요. 그런데 1위부터 10위 기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관세를 그렇게 부과받게 되면 기회는 그 하위 단에 있었던 기업들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를 보실 때는 포스코 퓨처엠을 저는 가장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앞단에서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확률적으로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NCM 계열보다는 결국 LFP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또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것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만 바라봤을 때는 LFP보다 한 단계 기술 위라고 보이는 NCM이 필요하지만 지금 전기차가 캐즘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잘 팔리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 NCM만 고집을 하면 우리나라 셀 3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시장의 분위기에 맞게 지금 생산 라인들을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SK온도, 삼성 SDI도 다 LFP 배터리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주가에서는 저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거죠. 앞서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높은 위치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 이게 지금 희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건데 그건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 큰 욕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라기보다 만약 고점 대비해서 벌써 50%, 60%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가 이제 매수가까지 탈출을 해야지 이런 전략보다는 올라올 때마다 좀 속 쓰리시더라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더 나은 전략일 수 있겠다. 좋지만 그때 어떤 상승 슈팅은 조금은 오버슈팅 개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가격으로 올라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코 퓨처엠이 마침 1분 후부터 그러니까 1시 반 예정이 되어 있는 게 IR이거든요. 네. 지금 오늘 대량 거래 동반에서 움직임이고 실적도 오전에 이야기 좀 들으셨겠지만 예상보단 잘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앞서 본부장님께서 포인트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은 IR에서 오후에 나올 수 있는 변화 코멘트 중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전략을 좀 짜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나오는 코멘트도 중요한데 저는 반대로 네.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지금 실적의 개선이 안 되면 증자를 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증자까지도 그때 당시에 욕을 먼저 먹었지만 이미 매를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결국 그 희망적인 이야기라 함은 우리가 그때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지만 그때 이제 증자한 돈으로 우리가 설비를 잘 마련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국제 어떤 흐름에 잘 발맞춰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저는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서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만큼 혹은 LG 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조금은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해서 봐야 되고 눈높이는 분명히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LFP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에너지에서 ESS로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 갈 겁니다. ESS 이야기도 할 거고요. 오늘 미국 쪽에서 이슈 나온 태양광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현대건설 실적이 나와서 원전 이야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나온 이슈니까요. 자, 먼저 대표님과 이야기해볼게요. 미국에서 나온 이슈 그러면서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광의 오늘 움직임이라면 무게감을 어느 정도 실어야 되나요? 한화 중심으로만 압축해서 보면 될지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쪽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관세 부과해달라라고 미국 현지 업체들이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움직이는 영향력은 하루짜리예요? 아니면 여기에 따른 파급력에 따라서 관세 이슈로 더욱더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먼저 미국에서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제 4개국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요청을 미리 전에 했었고, 네. 근데 이게 택가리를 굉장히 잘하는 중국 입장에서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는 인도네시아, 라오스 나오고 또 다른 국가도 또 나올 텐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계속해서 내비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감산 때문에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네. 가장 부각이 될 거고 거기에 OCI 홀딩스도 바닥에서 이미 반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이 세제 혜택과 관련돼서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3조 이상을 투입한 상황이라서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도 충분히 저는 이제 반영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인데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벌써 1,400억 이상 이 컨센서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의 태양광의 위치는 아직까지 바닥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제가 아까 전에도 시장의 컬러가 조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계속해서 태양광이나 2차 전지 쪽이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닥권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전 쪽 이야기도 같이 해볼까 봐요. 이 부분은 본부장님과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궁금한 부분이 오늘 짝에 1시 구간에 현대건설의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거 궁금한 부분이 본부장님 아직 SMR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원전의 영향은 제한적일까요? 아니면 동반해서 움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망감이 있을까요? 저희 1시 구간 초입에 현대건설 실적 나왔고요. 예상치 영업이익을 소폭 하회하면서 네. 주가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원전과 연결고리 지을까요? 아니면 따로 봐도 될까요? 같이 좀 묶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아직 원전 짓지도 않았는데 원전 관련 매출이 재무제표에 녹아들길 바라는 건 그건 욕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건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DLENC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흑자 전환한 기업들을 제외하곤 사실은 극명하게 실적에 대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오기에는 그렇게까지 큰 뉴스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더욱이 지금 현재 정부 자체가 방향성이 부동산 쪽보다는 금융시장에 조금은 더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적에 대한 우려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저는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다른 건설사들보다 우리가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에 집중했던 이유는 결국엔 원전이라고 하는 테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도 SMR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종합사라든지 원전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원전 짓기 시작한 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빨라야 SMR은 3년 뒤의 이야기이고 대형 원전은 5년 뒤, 7년 뒤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못 대응에 피곤했죠.
체코 원전 이거 우리가 수주하냐 마냐. 맞아요. 이거 6개월 동안 고민하고 결국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이라든지 원전이 아직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런데 이제 향후의 모멘텀 쪽으로 보면 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만큼은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은데, 즉 우리나라 전체적인 신정부의 방향 자체가 금융시장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 보니 현대건설의 조정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아예 SMR이라든지 원전 기자재 쪽 기업들의 조정을 노리는 게 조금은 더 불확실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압축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여기에서 또 토픽도 이야기해 주실 테니까 거기서 조금 더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ESS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넘어가려고 할게요. 저희 대표님과 앞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적인 셀 쪽의 모멘텀을 본다면 ESS 봐도 될지, 이 드라이브가 ESS와 엮이면서 갈 수 있는 틈은 어느 정도인지 그 전략도 고민이 되거든요. 이쪽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국내 정책으로 보면은 당연히 LG 엔솔이 과거에 제주 ESS 사업을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를 다 아셨을 텐데,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시장 미시간주에서 대규모 양산을 돌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그래도 LFP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이 니켈 망간도 중요한데, 사실 전기차의 핵심으로 자율주행의 핵심은 효율이 굉장히 좋아야지 이것을 구동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LFP만 고집해서는 사실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로보택시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상용화가 되는 쪽이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좀 대중화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유리한 쪽도 국내 이 3사들이 유리한 쪽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우는 상황도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잘하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한 표를 좀 더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와 함께 생각해야 되는 부분까지 추가로 좀 질문을 해봤고요. 원픽이 나와서 본부장님과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여러 번 긍정적인 시각도 공유해 주셨지만 제가 최근에 추천해 주신 종목 보니까 여기에서 원픽이 좀 나오진 않았어요. 네. 오늘 자리를 특별하게 긍정적으로 보신 이유,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일단 에너지라고 하는 큰 사이클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전력기기가 있고 전선도 있고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굳이 순위를 따지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선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다 살 수가 없으니 내가 원하는 선호하는 이제 기업들을 이제 사는 지금 상황인데, 누가 보더라도 북미 쪽 매출 기준, 현재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1순위는 전력기기임에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2순위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2순위는 결국엔 전선 쪽과 관련한 이 케이블을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전 세계적으로의 방향성도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하나,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도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정책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육상 케이블도 육상 케이블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은 해상 케이블이고, 또 해상 케이블 깔려면 이 포설선이라고 하는 앞단에서 가장 필요한 선박이 있는데, 그 선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대한전선. 네. 이제 대한전선의 뒤를 이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LS 마린 솔루션도 지금 이 포설선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의 조정이라면 저는 오히려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전히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신다 했었을 때 나는 전력기기를 볼 거예요.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력기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HD현대일렉트로의 여전히 높은 가격이고 효성중공업은 황제주가 되어버렸고, 그럼 차선책이 뭐가 될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이 LS 마린 솔루션을 한번 지금 위치에서 모아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제가 손절 라인은 22,000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굉장히 좀 러프하게 가지고 나왔죠. 네. 그 말인 즉 오늘이 저점이다,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대로 이제 스토리가 있지만 글로벌 시장의 스토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파월 연준 의장의 지금 발언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는 굉장히 또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이
조정 안 불편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불편한데. 하지만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게 미리미리 좀 종목을 그래 이번에 만약 조정이 나오면 나는 이 종목을 어느 가격대에서 한번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볼 거야 라고 하신다 했었을 땐 저는 LS 마린솔루션 괜찮다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온다면 4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말 위로도 많이 여유 있게 주셨습니다. 모아가자가 또 핵심이었습니다. 4만 원까지 보신다라고 원픽까지 LS 마린솔루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제도 정말 강했는데요. 오늘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장 초반에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또 한 번 신고가 그리고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종목군에서는 빨간불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이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오전과 오후의 차이가. 이 변동성 구간에서도 조금 더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제약바이오를 대하는 시선이 이번 주 지수가 어느 정도 상단이 막히면서 많이 변한 건지, 그러면서 대표님의 시선도 이전에도 긍정적으로 제약바이오 봐주셨지만 조금 더 매력도가 투자 측면에서 높아졌다라고도 보시는지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이 기존의 꿈만 갖고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고. 그렇죠. 이제는 숫자가 뒤에서 받쳐주는 종목들이고 리가캠도 지금 증권사에서 TP를 뭐 17만 원 정도 상향했는데 더 상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올해 예상 PER 선행으로 보니까 70배. 이게 굉장히 저렴한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갈수록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가치는 계속 높아질 거고 리가켄 같은 경우도 이 콘졸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ADC 플랫폼이 이 빅파마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고 있고 뭐 LCB 84, 71, 14 이게 플랫폼이 지금 6개인데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핵심을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기술 이전한 이 가치만 따지고 봤을 때는 현재로서 한 6조 정도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5조 한 3천억이거든요. 충분히 그 가치를 넘어설 수 있고 알테오젠도 예전에 제가 목표가를 그때 한 3자리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너무 그때는 죄송했죠. 100까지까지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산도스와의 이 독점적 물질 특허 개발을 또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 물질 특허 알트비퍼가 이미 허가가 이제 거의 등록된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030년에 이 선행 PER을 땡겨서 지금 뭐 몇 배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온 기술 이전만 갖고선 그 정도지 추가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많이 싸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에 대한 가치를 뭐 그렇게 지금 가격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보고 있고 알테오젠도 1분기 숫자로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술 이전의 로얄티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계약금을 언제 현금성 자산에서 회계로 넘어갈지 그것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 현재는 되게 투명하게 그 회계 가치를 다 이렇게 녹아내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유한양행도 올라오고 녹십자도 실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키를 맞춘다고 하면은 또다시 대장주 성격의 종목들이 또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 제반이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대장주격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시작하신다라고 한다면 대표님 키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는 실적이 좋은 걸 일단 공략했다가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키가 맞춰지면 다시 대장주로 진입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박자를 잘 맞추실 수 있으시면은 그게 굉장히 유효하긴 한데 그게 좀 사실 생각과 같이는 힘들겠죠. 맞아요. 그래서 각 그 유형의 대장 종목들을 그냥 보유하고 있으신 것도 저는 뭐 나중에 수익률 면으로는 그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박자 맞추기가 어렵죠. 본부장님, 제가 그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다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본부장님의 시선으로는 지금 박자가 제약바이오의 박자가 맞는지 그리고 전략적인 면을 본다면 최근에 리포트 영향받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보이잖아요. 이 종목에 전략의 무게를 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종목한테는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할 게 없어서 움직이는 지금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만약 SK하이닉스에 이렇게 종횡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제약바이오가 이렇게까지 수급이 몰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앞서 이야기하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수급이 몰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기술력과 재무제표의 성과가 있어서. 네. 하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몇몇 기업들은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보면 첫 번째로는 유한양액이에요. 아니, 유한양액 어제 존슨앤존슨 실적 그렇게 잘 나와서 유한양액도 그렇고 오스코텍도 그렇고 받아올 그 돈이 얼마인데 뭘 그렇게 의심스럽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그 비용 받은 게 바로 재무제표에 녹아듭니다. 네. 그런데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3%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기술 이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현금성 자산이 재무제표에 들어오는지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유한양액 기술력에 대한 문제라기보단 재무제표에 대한 의심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펩트로는 재무제표보다는 이게 계속 마침표를 못 찍고는 있는데 기대감만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죠. 왜 무섭냐면 쫓아갈 수도 없고 안 쫓아가기에는 계속 펩트론만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라, 제약바이오는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좀 과감하게 어떤 베팅을 하실 거라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와 그 성과가 녹아든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고 가시는 기업만 괜찮고, 나머지는 이렇게 약 2%씩 좀 모자라요.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의심의 눈초리는 갖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낙관론은 지양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시장에 폭탄을 안겼고, 그리고 지금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쪽으로 키워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의 전망 좀 엇갈립니다.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러면 갈 곳이 없어서 이쪽으로 제약바이오로 향한 것이었고, 오늘 그 다음 날이거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계 리포트가 상당히 네. 부정적으로 나온 그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입니다. 여전히 엇갈리긴 해요. 그렇지만 여긴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는 걸지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매도 리포트를 보면,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라기보다는 중립 의견의 리포트를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오류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올해 연말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빠른 섣부른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중국 쪽에 지금 수출이 통과가 됐죠. 그럼 여기서 SK하이닉스는 최소 10에서 15%의 어떤 총 매출과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중동, 인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시장이 아직 개화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너무 섣부르지 않나. 그리고 같은 날 엔비디아는 목표가 줄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중립 의견이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입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로 인해서 수급이 약간 꼬였기 때문에 수급이 풀려야 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대표님과 수급 중심으로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윤성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자리에 어떻게 반등 여력을 SK하이닉스가 보여주는지 이걸 먼저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추가적으로 많이 빠진다, 회복한다, 어느 쪽으로도 이야기하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수급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전략은 어떤 식으로 다음 주까지는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수급적으로 SK하이닉스는 좀 훼손이 됐기 때문에 당장 빠르게 그 수급을 채워넣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30만 원의 의미를 찍고 나서 외국계 레포트 나왔고, 삼성에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나올 때 그렇게 좀 줄기차게 나왔거든요. 네. 뷰가 갑자기 좀 바뀌었죠. 사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빠르게 뷰가 바뀐 것은 굉장히 의문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요. 뭐 의도적인 거라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40%나 넘고, HBM이 삼성이 뭐 이제 HBM 펄을 엔비디아에 납품하지도 않았는데 그 우려감은 예전에도 나왔던 걸 그냥 재탕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SK하이닉스의 뷰가 저는 당분간은 삼성전자는 이제
이벤트가 좀 소멸이 되는 상황이 접어들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SK하이닉스의 수급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될 건데 기관 수급이 그동안에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았거든요. 그것이 돌아갈 때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하이닉스는 변함없이 독점적 지위 가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 쪽에서 짧게만 하나 더 점검하고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저희 저희 반도체 소부장 오늘 이야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파이넴텍 이야기 중심으로 폴더분에 그러면 가는 시선이 어느 정도로 강화될지를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세상이 뭐 폴더블, 삼성전자 쪽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네요. 그러니까 파이넴텍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 출발점 자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다고 표현을 하지만 원래 그들이 보여준 현재의 평균 가격으로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그럼 더 갈 거냐 말 거냐의 이제 문제인데 저는 조정은 나오겠지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른 부품사들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지만 저는 첫 번째로는 파이넴텍, 두 번째로는 덕산 네오룩스 이 두 가지만 보면 폴더블4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업들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지금 이 두 제품, 그러니까 두 기업이 만드는 제품은 경쟁사가 많지 않습니다. 네. 내장인지 외장인지는 KH 바텍과 파이넴텍뿐이고 지금 OLED 블랙 PDL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BOE가 지금 미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못하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하는 쪽은 덕산 네오룩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두 기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납득해서 볼만한 포인트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저희가 화장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번 주 들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는 쪽이 많죠. 특히 실적 시즌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저희 화장품 긍정적인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조선과 방산의 실적 이야기와 화장품은 살짝 다르네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실적 시즌에 좀 고전했던 적이 많은지라 오늘 위탁 생산 업체, ODM 업체들도 많이 밀립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경고 라인을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면 조금 더 챙기고 당분간은 관망해야 될지 오늘 자리에 대한 점검 부탁드릴게요. 결론은 믿어라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대로 믿어도 돼요? 예, 네. 뭐 일단 2분기 그리고 3분기 또 성수기에 남아있는 또 호재거리는 뭐 한한령 기대감 계속 얘기를 또 너무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비자 면제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저는 3분기도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 있는 수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ODM 업체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포화된 시장에서 싸우는 인디 브랜드가 조금 걱정이긴 하고 또 하나가 저는 그래도 APR의 이 홈 디바이스의 시장은 아직까지 초기 국면 그 먹거리가 굉장히 많고 또 하나가 이 파마 리서치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뷰티 시장에서는. 그렇죠.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은 뭐 보톡스나 필러 시장의 전체가 100이라면 아직 2%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먹거리가 많은 시장에서 이 파마 리서치가 영업이익률을 작년에 30에서 40까지 가져간다? 뭐 더 이상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이 CEO의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됐지만 그런 것보다 더 실적에 대한 성장의 가치를 좀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는 대장적인 역할은 파마 리서치와 APR을 계속 지켜는 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짧게만요. 기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위기의 초입입니까? 단기적으로 공략한다면 기회인데 네. 이제는 저는 좀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저는 짧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다른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화장품 시간 조금 더 써봤습니다.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